한국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몇십 년이나 먼저 선진화를 맞이한 일본의 기술은 절대 따라올 수가 없다.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만큼은 아직도 일본이 독보적이다. 전자시장에 이어 이제는 자동차 시장까지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자 일본인들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사실 한국의 자동차 시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한 건 맞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일본 자동차가 가지는 명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여러 나라를 가보면 도로에서 일본 자동차들을 흔하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세계적인 자동차 시장 흐름은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완전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언제나 그랬듯 자신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항상 발전 없이 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동안 한국은 미래를 내다보고 전기차 시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죠. 그래도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던 일본인들은 이번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 가전 전시회인 CES에서 한국이 충격적인 전기차 관련 신기술을 공개하자 완전히 좌절하고야 말았습니다. 단 15분만 충전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를 달릴 수 있는 급속 충전 기술을 한국 기업이 공개해버린 것이죠.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또 그만큼 최대 단점이라 꼽히던 배터리의 한계마저 극복해낸 것입니다. 해당 기술은 SK 시그넷에서 개발한 기술로 이미 예전부터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SK 시그넷은 1분 충전 후 최대 32km 주행할 수 있는 초급속 충전기로 소비자가 선택한 2022 최고의 브랜드에서 토탈 충전 솔루션 부문 최고 브랜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초급속으로 분류되는 350kW급 이상의 충전 기술을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인정받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국 내 초급속 충전기 분야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 입지를 다지고 있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급속 충전 말고도 전기차 관련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최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력 분배를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 액티브 파워 쉐어링과 운전가 동시에 충전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플러그 앤 차지 기능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24시간 문화에 강한 한국이기에 가능한 장점도 있었습니다. 자체 파워 묘듈 기술과 체계적인 인프라를 통해 충전기 고장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24시간 대응 가능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 신속하게 각종 문제에 대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전기차를 운전하는 곳이 국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1일 이내 충전기 수리가 가능한 체계 역시 구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이번 CES에서 한국 기업이 가장 독보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오히려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들고 왔기 때문인데요. 다른 기업들이 화려하고 새로운 기술을 소개했다면 한국은 전기차 안정성의 핵심인 배터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여 한층 진보된 전기차를 선보였다는 평을 받은 것이죠. 물론 일본에서도 전기차를 선보이긴 했습니다. 소니와 혼다가 합작해 첫 선을 보인 전기차는 자석마다 스크린이 달려있다는 점을 메인으로 홍보하고 있었는데요. 처음 외국인들은 일본 차를 보고 관심을 주긴 했지만 이내 달리는 게임기 같다는 다소 비꼬는 듯한 느낌의 별명을 받으며 금세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전기차 시장 역시 최근까지 중국 특유의 물량 공세와 가격이나 전술로 인해 살짝 위축되었던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 전기차 시장은 메이드 인 차이나답게 결국 여러 결함들이 조금씩 공개되면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고, 이와는 달리 묵묵히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이 다시 세계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작년을 기점으로 해외 곳곳에서 한국 기업이 만든 전기차들이 호평을 받으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었죠. 얼마 전 현대의 아이오닉 6가 벤츠를 제치고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대형 패밀리카로 선정되었습니다. 유럽에는 신차 안정성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동차 강국들이 많은 유럽인 만큼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유로 NCAP에서 한국의 전기차의 안정성을 최고라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유로 NCAP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오닉 6는 정면과 측면 충돌 테스트에서
승객 공간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해 탑승자의 주요 신체를 잘 보호했다고 호평했습니다. 더불어 승객을 보호하는 에어백 시스템 및 다양한 첨단 안전 보조 기능 등이 결합되어 최고 등급의 안전도 획득을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로 NCAP의 경우 매년 성인 탑승자 안전성, 어린이 탑승자 안전성, 안전보조 시스템, 교통약자 안전성 등 4가지 평가 영역에서 가장 높은 합산 점수를 받은 차량을 각 부문 최우수 차량으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아이오닉6는 지난해 11월 4가지 평가 영역에서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얻어 탁월한 안전성을 인정받았죠. 지난 한 해 동안 별 5개를 받은 대형 패밀리카는 벤츠 C클래스, 스코다, 옥타비아, 기아 EV6 등 명성이 자자한 자동차들이 많았지만 아이오닉6는 이들을 모두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일본 기업의 이름은 순위권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그렇다면 이제는 점점 언급하는 사람들조차 사라지고 있는 일본의 전기차 시장은 얼마나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까요?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이었던 일본은 지난해 인도에 뒤지면서 4위로 밀려났습니다. 미 블룸버그는 일본 자동차 업계가 워크맨을 만들던 소니, 반도체를 만들던 NEC의 몰락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일본의 자동차 시장의 몰락을 가속화한 것이 바로 전기차였습니다. 한국이나 여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이 느려 소비층을 넓히지 못한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이죠. 그로 인해 최근 일본 차 시장의 판매량이 50년 만에 최저 수준을 찍기도 했는데요. 일본과 한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이토록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결국 언제나 한국은 한 발 앞서 대비하고 일본은 뒷북을 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일본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기술력 역시 갖추고 있죠. 문제는 기술들이 너무나 아날로그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얼마 전 일명 자동차 전동화의 가독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완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은 하이브리드 차의 시대라고 예상했던 일본의 생각과는 달리 전 세계는 빠르게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고야 말았죠. 이런 일본과 달리 한국이 성공적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능했던 이유 역시 다가올 미래를 발빠르게 대응했기 때문인데요. 현대만 하더라도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고 있을 때에도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전기차 기술을 키우고 있었고, 테슬라의 경우 애초에 전기차 하나에 올인하면서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토요타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하기엔 이미 만들어 놓은 하이브리드 차에 돈을 너무 많이 썼으며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한국처럼 전기차 시장 개발을 위한 모험에 뛰어드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전기차 시장은 언제나 일본의 산업들이 그러했듯 갈라파고스화되어 갔고 지금까지도 도태되어 내수 시장에만 쓸 뿐이었죠. 이제는 그렇게 자부하던 자동차 시장에서마저 한국에게 밀리고 있으니 일본인들은 당연히 절망하는 반응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일본인들은 어떤 좌절의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가 대세인 현 시대에서 한참이나 뒤처져 있는 일본이 한국의 전기차 시장을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조금 더 부정적으로 말하면 격차가 더 벌어지면 벌어졌지 좁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 아마 일본의 기업들은 하이브리드 차로 돈을 다 벌기 전까진 전기차에 제대로 된 투자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일본 현지도 현대에서 만든 전기차가 도로를 점령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현대의 전기차는 테슬라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력과 성능을 갖추고 있어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탐을 내고 있거든요. 과거 현대와 기아는 유럽과 일본 자동차를 모방한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 그리고 합리적인 성능 및 신뢰성으로 일본의 뒤를 쫓아왔다. 그런데 이젠 디자인과 인테리어의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첨단 기술까지 독자적인 기술로 발전했죠. 일본은 긴장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해외 다큐멘터리를 보면 많이 보던 일본 자동차가 한국 자동차로 대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을 얕잡아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은 일본이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는 여전히 독일과 프랑스 자동차가 대중적이고 한국 자동차는 거의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시장을 보면
한국 자동차의 발전이 강렬합니다. 그것도 세대가 조금만 더 지나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성능면에서 한국 자동차는 일본 자동차만큼이나 준수하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결국 돈이 없는 일본인들도 한국 차를 사는 비중이 늘어나게 되겠죠. 생각해보면 가전제품 및 기타 산업에서도 동일한 추세가 관찰됩니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 분야에서 일본 제조업체는 한국에 밀려났고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에게 완전히 패배했죠. 일본인들은 눈을 세계로 돌릴 필요가 있다. 일본에 살고 있으면 세계 곳곳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느끼기가 정말 어려워. 내수 시장에만 만족하며 일본에서 잘 팔리니 다른 나라에서도 잘 팔리겠구나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에 일본은 우문한 개구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소니와 혼다의 합작 전기차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디자인만 신경 쓰고 충전 문제를 여전히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느낌이야. 반면 한국은 이를 완벽하게 해결했지. 달리는 게임기라는 말이 마냥 칭찬으로 들리진 않는다. 외국에서 일본의 기술을 어느 수준으로 생각하는지가 느껴져. 지금 이 상황이 10년만 더 지속돼도 일본은 결국 자동차 시장마저도 한국에게 내주게 될 것입니다. 제발 일본의 전문가들은 무엇을 위해 노력할지 연구하세요. 일본 기업들은 미래보다 돈을 택했다. 내수 시장만으로 돈이 되고 또 그런 일본 자동차를 찬양하는 일본인들이 많으니 모험을 할 필요가 없었지. 이제는 무슨 수를 써도 한국을 따라잡기는 힘들 것 같아. 현대차를 보면 진짜 우리가 오래전 생각했던 미래 자동차의 시작을 보는 것 같아. 운전자 없이 운전하는 날이 정말 머지 않았다고 본다. 문제는 그 자리에 일본은 없을 거란 점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뒷북만 치다가는 전 세계 100대 기업에 일본 기업의 이름이 하나도 없는 날이 올 수가 있어요. 대체 일본은 전기차 시장에서 왜 이렇게 뒤처지게 된 거야? 전자산업과 누구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일본이 어쩌다 이런 꼴이 됐는지. 이상으로 전기차 시장마저 한국에게 밀린다는 사실에 대한 일본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